너 혹시 연애하니? 어머니의 질문에 여성은 흠칫 놀라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연애라니 무슨 소리예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해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다음 말에 여성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니사라고 합니다. 제게 얼마 전에 한국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는 게 목표예요.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일반 가정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다녔고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상류층의 언어이며 영어 실력이 곧 사회적 지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교육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예전에는 호주, 미국 및 유럽 등지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일반 학교에서도 영어 수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서툴지만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어에도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알파벳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으로 취업에 엄청난 가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자기 분야의 일을 특출나게 잘 할 필요가 있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인턴 과정에 지원해서 실무 경험을 쌓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한 외국계 회사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턴으로 참가한 첫날, 저는 오피스 건물로 찾아가 로비에서 담당자가 마중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저를 마중 나올 사람은 인턴십 기간 동안 제게 이것저것 가르쳐줄 멘토라고 미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원 출입구 쪽에서 동양인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 남자는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제 쪽으로 다가왔죠. 아니사시죠? 오늘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함께 할 멘토인 김진우라고 합니다. 진우 씨는 제가 지원한 회사의 한국인 사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참 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인 치고는 피부가 하얀 편인데 진우 씨는 훨씬 하얗고 피부도 깨끗해서 굉장히 청결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영어가 매우 유창했는데 호주에서 유학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진우 씨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제가 소속된 팀은 외부 고객사의 회계 업무를 컨설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저에게 회사와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네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정말 말 그대로 지식일 뿐 실제 업무에서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였습니다. 각종 자료를 읽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녹초가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자료 해석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제 멘토인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고 잠깐 따라 나오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진우 씨는 저를 사내 카페테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뭐 마실래요? 내가 쏠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고 달달한 크림이 올라간 음료를 부탁했습니다. 피곤해선지 달달한 게 너무 당기더라고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구나. 귀염이네. 가볍게 이야기하는 진우 씨의 한마디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귀엽다느니 예쁘다느니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전 당황해서 고개를 푹 숙였지만 빨갛게 변한 제 귀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아 미안해요. 여기선 이런 말 하면 실례인가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해해줘요. 그런데 귀여운 걸 귀엽다고 하지 어쩌겠어요 하하. 그러면서 아직 처음이라 일이 많이 어려울 텐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하라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는 거예요. 진우 씨는 정말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단지 친절한 마음의 선배로서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이런 행동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직접 다가와서 번호를 묻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발리의 경우에는 꽤 개방적인 분위기로 다른 지역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요. 전 어색하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내심 두근거렸습니다. 저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성과 연락처를 주고받다니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인턴십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 씨는 정말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일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장표를 작성하는 업무가 주어졌어요.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서 해당 거래처의 특성을 파악해야 했죠. 여기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회사의 고객은 중소기업이 많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회계 지식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회계팀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서포트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큰 의지가 되어준 것이 멘토인 진우 씨였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할 때 함께 가주며 거래처마다 주의해야 할 점이나 고객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요령을 알려주었어요. 정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도 하고 업무도 함께 하며 많이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가 저한테 혹시 인도네시아어를 알려줄 수 없겠냐고 묻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나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영어가 유창한 진우 씨에게 특별히 불편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제가 의아해하자 인도네시아의 영어 실력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역시 현지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확실히 자카르타나 도심부에 있으면 영어만으로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편차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전 멘토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열심히 저를 위해 애써준 진우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까 고민했었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듣던 중 반가운 일이었죠. 그래서 흔쾌히 인도네시아어 선생님을 자처했습니다. 마침 제 인턴십 기간도 끝나가서 제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도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만날 일은 당분간 없었지만 우리는 주말에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진우 씨도 배우기만 하면 미안하다며 저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있고 인기가 많아서 저도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말 유명하다는 드라마의 타이틀이나 K-팝 스타의 이름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진우 씨가 같이 파묘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파묘는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서 당연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였어요. 게다가 제가 호러나 오컬트 소재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평가도 너무 좋고 예고편만 봐도 진짜 흥미진진해 보여서 꼭 보러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인턴십 중이라 여유가 없어서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쇼핑몰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카르타에는 한국 회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오늘 가는 영화관도 한국의 유명한 복합 영화관이었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좌석이 편리해서 영화 감상에 좋아서 저 혼자서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제가 도착하자 진우 씨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부할 때는 편안한 후드나 티셔츠 차림이 많았는데 오늘의 진우 씨는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는데 꽤 산뜻해 보였어요. 인턴십 기간 이후로 오랜만에 말끔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약간 설렜습니다. 오늘 유난히 이뻐 보이는데? 혹시 나랑 영화 보러 간다고 꾸미고 온 거야? 저는 얼마 전에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갔는데 사실 좀 신경 써서 입고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을 들으니 뻘쭘해져서 그냥 평상복이고 원래 자주 입는 옷이라고 했죠. 진우 씨와 친해지면서 워낙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하는 타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개봉한 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극장하는 관객들로 가득해서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해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스토리가 깊이가 있고 배우들의 높은 연기력이 저를 더 내용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남자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아픈 자신의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 한국의 무당에게 의뢰를 합니다. 무당은 의뢰인의 조상의 무덤에 문제가 있다면서 묘를 옮기기를 권하고 무당과 풍수사, 장의사가 힘을 합쳐 이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묘를 파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음험한 힘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흥미진진해서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죠. 영화가 끝나고 진우 씨와 저는 마주보고 후회하고 한숨을 쉬고는 크게 웃어버렸어요. 둘 다 긴장의 끈이 동시에 풀렸었나 봐요. 우리는 일단 쇼핑몰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한국 음식점으로 항상 웨이팅이 길어서 못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타이밍이 좋았는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뷔페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입장료를 내면 제한된 시간 동안 불고기 전골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각종 튀김이나 김밥, 떡볶이, 음료수까지 무제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먹거리 물가가 비싼 편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도 꽤나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전골용 냄비를 가져다 테이블에 있는 가스불 위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육수를 붓고 불고기와 야채를 올려주었는데 정말 푸짐해 보였어요. 진우 씨는 자카르타에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질 때면 여기저기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는데 요즘은 이 가게가 맛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가 인기를 얻으며 K-푸드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닭볶음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매운 음식을 사랑하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식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요리들에는 산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산발은 인도네시아의 매운 고추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인데 한국의 고추장과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여기서 핫한 한국 음식을 들라면 또 하나 떡볶이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자카르타 시내에 여기저기에 한국의 떡볶이 가게가 생기고 대부분의 한국 가게에는 굉장히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전골이 알맞게 끓어서 우리는 불고기를 먹으며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음산한 분위기도 영상도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최고였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진우 씨는 눈을 빛내며 말하는 제가 재밌다는 듯 바라보며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무섭기는 했지만 두근거리면서 느끼는 그 스릴감이 좋다고 했죠. 제가 호러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결코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공포 영화는 일부 마니아층에게만 인기를 얻는 장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오컬트와 공포 영화랍니다. 왜 그런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땅도 넓고 각자의 전통을 지닌 부족들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한답니다. 두렵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 많다는 얘기인 듯 이런 다양한 귀신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끊임없이 제작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귀신으로는 꾼띠라낙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꾼띠라낙은 아기 엄마라는 뜻인데 임신이나 출산 중에 목숨을 잃은 경우 이 귀신이 된다고 해요. 이 귀신은 임신한 여성들을 질투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빼앗아가려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 진우 씨가 한국에도 귀신이 많은데 한국에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인 처녀 귀신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꾼띠라낙과 상황은 약간 달랐지만 흰옷에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는 모습이 많이 비슷해 보여서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의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파묘 안에 나왔던 무당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진우 씨 말로는 무당이라는 직업이 한국에 정말로 존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쓰거나 굿이라는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신앙은 토착 종교로 옛날부터 뿌리 깊게 전해져 오고 있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파묘라는 영화가 왜 이렇게 친근감이 있고 흡입력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인도네시아에도 둑꾼이라는 주술사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상담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둑꾼을 찾아가서 조언이나 주술 처방을 받기도 해요. 한국의 무당은 둑꾼이랑 너무나 흡사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의외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아마도 파묘가 인도네시아에서 이토록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비슷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크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파묘가 한번 봐서 끝날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SNS의 글들을 보면 적어도 3번은 봐야 된다며 수차례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도 많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영화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진우 씨가 느닷없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유롭게 연애가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아마도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나라라서 엄격한 율법 같은 게 있진 않은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자유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8-90% 정도가 무슬림이지만 종교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정말 예외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서 매우 자유로운 편이지만 실은 무슬림이어도 자유롭게 돼지고기나 술을 먹거나 마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촌락 같은 곳이라면 엄격한 곳도 있을 수는 있지만 도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나처럼 기독교를 믿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진우 씨는 제가 당연히 무슬림인 줄 알았다며 놀라했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기분 탓인지 약간 밝아진 것 같았어요. 사실 진우 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맞선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인지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싱글맘이 많다는 사회적인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저는 그나마 부모님이 이해해 주셔서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제가 할 일을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선 아직도 여자가 학력이 높고 일을 하려는 걸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20살 정도면 대부분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언니도 18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선 이미 노처녀라고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한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결혼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까 걱정은 돼요. 복잡한 마음에 생각에 잠겨있던 제 귀에 진우 씨의 말이 들리며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다행이다. 아니사한테 고백했다가 어딘가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아서 동그래진 눈으로 진우 씨를 바라보았어요. 진우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귀엽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요즘 좋아한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됐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도 사실 저랑 계속 만나고 싶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핑계 대지 않고도 아니사랑 만나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돼주지 않을래? 진우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긴장한 모습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어요. 언제나 여유가 넘쳐 보이는 표정과는 달리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쿵쾅거리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날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꽤나 진우 씨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만날 때마다 귀엽다, 예쁘다는 말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말하는 약간 능글맞은 태도가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진우 씨였기에 과연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하나 길게 메시지를 적었다가 지웠다가 반복이었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의 오후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제가 만든 인도네시아의 라면인 락사를 먹고 있었어요. 너 혹시 연애하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저는 흠칫 놀라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연애라니 무슨 소리예요? 애써 태연함을 가장하며 대답한 저는 어머니의 다음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락사에 소금통을 쏟아부었니? 왜 이렇게 짜? 저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얼른 락사의 국물을 스푼으로 떠먹어 봤어요. 너무 짜서 오만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진우 씨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실수로 소금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는 귀신이 많은 만큼 미신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꽤 뿌리 깊게 믿고 있기도 해요.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처녀가 닭 날개를 먹으면 남편 찾기 힘들어진다와 같은 미신 때문에 인도네시아 여자아이들의 영양실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연애하냐고 물었던 건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곧 결혼하게 된다라는 미신이 있는데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하신 거죠. 저는 제 이런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진우 씨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스스로가 진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정리되어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핸드폰을 집어들고 진우 씨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저와 진우 씨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알게 됐는데 진우 씨는 원래 그렇게 느끼한 멘트를 척척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앞에서만 허세를 부리며 엄청 용기를 내서 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런 진우 씨가 더 귀엽게 느껴진 건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인턴십을 받았던 진우 씨와 같은 회사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사내 커플이 되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값진 인연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니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내외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영화 파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3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상 숭배 사상이 있고 특유의 신앙과 관습 때문에 초자연적인 미신을 친숙하게 여기는 관객들의 정서에 잘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우 다른 듯하면서 비슷한 면도 많은 모습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 아니사 씨 커플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지속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